안녕하세요. 보건복지TV입니다. 제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잘못 쓰시면 생돈, 내돈이 나갈 수 있습니다. 사용 제한 업종 11가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대한 기본 개요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세대주 명의의 카드로 지급이 되고요. 온라인 신청은 5월 11일부터 마스크 요일제 활용해가지고 온라인 신청 받고 있고요. 방문 신청은 5월 18일부터 연계은행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 현대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는 연계된 은행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 삼성, 롯데는 온라인만 받는다는 거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월 31일까지 사용하셔야 됩니다. 안하면 잔액은 소멸됩니다. 자, 그리고 사용 가능한 업종이 있고요.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진짜 간단합니다. 일단 사용 제한 업종에서도 당연히 내 신용카드이기 때문에 결제는 가능합니다. 자, 결제는 가능은 한데 문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포인트가 아니라 내 개인의 통장에서 비용이 결제된다는 거. 예를 들면 나는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았다고 해서 A라는 점포에 가서 30만원짜리 어떤 물품을 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사용 제한 업종인 거죠. 근데 저희는 결제가 됐으니까 자연스럽게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샀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 개인 비용으로 결제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사용 제한 업종에서는 결제가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사용 제한 업종에서도 결제는 됩니다. 근데 지원금이 아니라 내 돈으로 결제된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차이고요. 자, 그럼 이게 왜 문제냐? 첫 번째로 예를 들면 내가 100만원을 받았을 때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을 잡잖아요. 근데 나는 이게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나갔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개인 돈으로 나간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향후에 재난지원금을 쓰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내가 갖고 있던 개인 비용에 대한 그 향후의 지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렇고 이렇게 혼동의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혼동하시게 되면은 이 잔액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100만원을 가지고 30만원을 A라는 업종에서 썼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A가 사용 제한 업종인 거예요. 그럼 이 돈은 내 돈이 나갔겠죠? 내 돈이 나갔는데 나는 이 30만원이 긴급재난지원금에서 나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향후에 8월 31일까지 다 써야 되는데 이게 잔액이 있다는 걸 내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금액은 자연스럽게 날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떤 업종이 사용 제한 업종인지 그거 함께 확인하시고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점이 생기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용 제한 업종 총 11가지고요. 제가 하나씩 브랜드까지 설명해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대형마트가 있습니다. 자, 대형마트 저희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기업형 슈퍼마켓이라고도 부르는데 먼저 홈플러스, 그리고 롯데마트, 이마트 이렇게 세 가지 대형마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형마트에서 운영하는 익스프레스나 롯데슈퍼, 그리고 트레이더스, 에브리데이. 자,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마트 에브리데이도 사용 제한 업종이라는 거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백화점입니다. 그래서 신세계, 롯데, 현대, 그 다음에 AK 백화점, 애경 백화점이었죠 과거에. 그리고 NC 백화점, 뉴코아 등 이런 백화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종에서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 전자상거래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쇼핑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들 있잖아요. 그런데 쿠팡이나 옥션이나 G마켓 이런 데서 사용이 어려우실 거고, 그리고 배달 어플리케이션 있잖아요. 거기서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 꼭 아셔야 될 점은 배달 어플리케이션 중에 만나서 결제하는 이런 대면 결제 기능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면 결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돈을 그 음식을 만든 자영업자에게 지불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달 앱 중에서도 대면 결제 기능이 있다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안 되는 게 뭐냐면 어플리케이션 자체에서 결제하는 게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 대형 전자 판매점입니다.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 디지털 프라자, LG전자 베스트샵 등 이렇게 대형 전자 판매점에서도 사용이 불가능하고, 상품권 업종 있잖아요. 그래서 상품권을 판매하는 판매점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거. 그럼 이 말은 곧 내 돈이 나간다는 거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인데요. 이 여섯 번째는 그 정부 구매카드 기준을 적용하는 이 클린카드가 적용되는 업종들인데, 딱 들으시면은 여기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개인의 사생활이나 취미 영역이기 때문에 좀 다른 것 같다 생각 드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유흥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유흥업종이나 무도 유흥업종, 뭐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죠. 그리고 위생업종이라고 하는데 마사지 샵들이에요. 마사지나 발 마사지나 스포츠 마사지 같은 대인 서비스, 그리고 레저 업종인데 골프장, 골프 연습장, 스크린 골프장, 노래방, 비디오방 같은 이런 레저를 위해서 개인의 취미생활을 위한 곳에서도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하행업종, 뭐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에서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성인용품점이나 총포류 판매점에서도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거. 이런 데가 불가능한 이유는 정부 구매카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1가지까지 다 나왔는데, 일곱 번째는 귀금속 업종입니다. 그래서 귀금속 판매점에서는 불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도세, 공공요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세죠. 국세. 그러니까 국세랑 지방세, 공공요금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가스값도 내야 되고 전기세도 내야 되고 여러가지 지방세도 내야 되는데 이거를 왜 못 내게 하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여러가지 정책의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 정책의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이기 때문에 결국 저희가 이런 돈을 내게 되면 정부로 다시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제한됐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지출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런 조세나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조금 뭐 예를 들면은 소득에 따라 좀 달랐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 면세점 업종이고요. 면세점에선 당연히 못 쓰고, 그 다음에 보험입니다. 4대 보험 포함인데 이것도 참 질문이 많으세요. 그래서 내가 보험료를 낼 수 있냐? 네, 보험료 불가능합니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이런 거 다 개별적으로 들으신 보험도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지불하시는 건 불가능하고 본인이 갖고 계시는 개인자금을 통해서 지불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4대 보험들 있잖아요. 국민연금, 뭐 건강보험, 현재보험 등등의 4대 보험들은 이것도 긴급재난지원금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개인자금으로 지급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무승인 매출, 그리고 통신료인데요. 이게 무승인 매출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매출인데 제가 오타가 있네요. 매출이고요. 그러니까 승인을 받지 않고도 매출이 발생하는 공간들을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교통 같은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교통이라고 하면은 뭐 하이패스가 될 수도 있고요, 항공료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차 이런 부분, 지하철 이런 교통 비용은 긴급재난지원금 활용이 불가능하고, 또 통신료를 카드로 이체하시는 분들 계신데, 자, 이것도 카드 이체했을 때 긴급재난지원금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질문이 많으신 부분들이 이 세금, 도세, 그 다음에 가스비, 전기세 같은 공공요금, 그 다음에 보험, 그 다음에 국민연금, 4대 보험, 그 다음에 통신료, 이게 제일 많으신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런 질문은 대부분 안 되는 걸 질문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업종들은 불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용 가능한 방법이 혹시 있나 또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저희가 이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말고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도 받을 수 있잖아요. 혹시 이걸로 받으면 쓸 수 있을까 확인을 했는데 불가능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포인트를 받아서 사용이 제한되는 게 아니라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한 이 사용이 위 11개 업종 결제 자체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으면 가능하고 선불카드로 받으면 가능할 확률은 적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안 되는데 지역사랑 상품권이 가능한 공간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이 된다는 곳에서는 사용이 안 되고, 그리고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곳에서는 사용이 됐다. 왜 그런가?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일반 유흥주점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되는 거죠. 그리고 식당 갔더니 사용이 안 된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카드 가맹점, 그러니까 개별 점포들이죠. 개별 점포에서 본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업종이랑 카드사에 등록해놓은 업종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카드사에서는 해당 가게를 예를 들면은 실제로는 그냥 밥집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일반 유흥주점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경우 등록이 해놓으시면은 결제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사용이 안 돼야 되는데 이제 본인이 등록을 예를 들면은 그냥 뭐 밥집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또 사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행정적인 오류 혹은 본인의 잘못 등록했던 그런 오류이기 때문에 향후에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어디는 결제가 원래 안 돼야 되는데 된다 이런 소문이 돌면은 사실 그건 잘못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사정 당국이나 행정부서에서 그거를 시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모든 카드사가 제한 업종이 동일하냐에 대한 질문도 있으세요. 왜냐하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여러 개 갖고 계신 분들이 제가 어떤 카드사를 쓸지를 또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확인해 봤는데 실제로 카드사별로 제한 업종이 조금 다를 수 있대요. 근데 거의 99%는 비슷할 거랍니다. 근데 이게 다른 이유가 뭐냐면 같은 A라는 가게에서 예를 들면 신양카드에다는 일반 음식점이라고 등록을 하고 롯데카드에다는 일반 유흥주점이라고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롯데카드는 사용이 안 되고 신한카드 사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시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사장님께서 카드사에 어떻게 등록을 했느냐에 따라서 제한이 되는 업종의 적용이 다를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답변이고, 근데 대부분, 거의 대부분은 카드사별로 비슷할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활용의 경우에서는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맨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입니다. 혹시나 내 돈이 나가서 내 향후 지출 계획이 어그러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혹시나 돈이 남아서 긴급재난지원금에 잔액이 발생해서 그 잔액이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목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렇게 질문과 답변뿐만 아니라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도 업종 하나씩 확인하시면서 혹시나 남진 않을지, 그리고 그 잔액도 항상 확인하시면서 혹시 남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긴급재난지원금 완벽하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건복지TV는 여러분이 놓치는 건강정보 복지 혜택을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